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별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이제 방학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외부 강의 수요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이제 새벽같이 사무실 출근해서 일을 좀 하다가 오후에 잠깐 촬영을 다녀왔어요. 제 강의 촬영인데 예전 같으면은 제가 비대면 강의가 아니고 대면 강의니까 이제 가서 촬영을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비대면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강의 수요가 더 많아진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주제로 특히 저는 주로 노동법을 하긴 하지만 법적인 문제 같은 이슈들에 관해서 이제 강의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의뢰받았던 강의는 저작권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특히나 유튜버분들 이제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이것들을 좀 간략하게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강의니까 판례라든지 법조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하기보다는 여러분께는 약간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간략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유튜버 분들을 위한 저작권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사례 위주로 조금 해볼게요. 네, 여러분 그런 기사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최근에 굉장히 팔로워가 아니죠.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유튜버 분께서 갑자기 영상을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테마로는 채널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널을 아예 그냥 삭제해버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끔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저작권 위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몇십만 명 이상 되는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지만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라는 통보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이 유튜브를 이제 제작을 하시고 유튜버가 되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내 영상을 봐주고 누군가가 나를 구독해준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구독자 한 분 한 분 되게 소중한데?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소중한 구독자분들이 많은 채널인데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삭제되거나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그 상실감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니 대체 저작권이 뭐길래, 저작권법이 뭐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저작권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작권은 마치 여러분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고 너무 복잡하기만 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건 진짜 오해거든요. 저작권법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창의적인 활동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 있죠. 그것들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 목적을 보면 문화 발전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뭔가 적정한 이용 방법, 허락을 받아서 적정하게 이용해서 2차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문화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버가 되셨을 때 혹은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더 많이 성장하셨을 때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컨셉을 따라한다든지 여러분이 올리신 영상을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뭐 사용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컨텐츠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바로 저작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을 하시면서 이 저작권법이 굉장히 귀찮고 불편하기만 한 법이 아니구나. 오히려 잘 우리가 안다면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저작권법에는요, 저작물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이제 저작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작물과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저작물은요, 인간의 지적이거나 문화적인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창작물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내 머릿속에 너무 좋은 그 이야기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뭔가 책으로 나온다거나 뭐 파일로 나온다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이 있더라도 이것이 악보가 되지 않거나 혹은 뭐 누가 연주하거나 음반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상이라든지 혹은 뭐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창작되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창작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런 창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튜버는요, 반드시 이용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받지 않는다면 정말 고소까지 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어떤 건지 같이 볼게요.
일단 그걸 위해서는 저작물이 이제 어떤 건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저작물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그걸 다 다루지는 못하고 예시를 이제 그 9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소설이나 시라든지 이런 어문 저작물이라고 해요. 논문도 마찬가지. 논문 표절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보호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음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연극, 회화, 사진 이런 게 있고요. 의외로 모르시는 부분이 건축물에 관한 부분인데요. 건축물도요, 사실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판례에도 건축물에 관한 표절의 문자가 있고 그것이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다. 그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판결문이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간혹 헷갈리시는 게 지도나 도표나 어떤 설계도 이런 거는 당연히 저작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약도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약도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요즘엔 폰트 관련해서 굉장히 내용 증명 많이 받으시잖아요. 기업에도 오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내용 증명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폰트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저작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뒤에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 일단 관련이 있구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도 어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저작권법을 우리가 위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침해를 정지하거나 혹은 예방하는 혹은 손해배상의 예정,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혹은 뭔가 손해를 끼칠 것 같으니 저 손해에 대해서 뭔가 나에게 내가 나중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담보할 수 있는 걸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저작권이나 혹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뭘 할 수 있냐면 침해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을 폐기하거나 그 외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항 때문에 당연히 저작권자는요, 이 영상을 내려달라, 이 영상을 삭제해달라 라고 요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컨셉으로는 더 이상 콘텐츠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게시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유튜브 채널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유튜브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광고 수익을 얻어서 또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그것도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컨텐츠를 만들어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혹은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상습적으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요. 고소를 당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게 범죄 혐의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겠어요.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알겠죠. 근데 그러면 이용 허락만 받으면 될까?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법은 명확하게 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가 있고요.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을 받은 범위하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용할게요 라고 했을 때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고 뭐 조건을 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조건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간혹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든 분들과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이거 제가 좀 뭔가 커버해가지고 사용할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혹은 뭐 이것들을 다른 사람이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은 거죠. 제가 허락받은 이 권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법은 그거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용 허락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간혹 이런 글들도 보이더라고요. 그거 출처 표기만 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이에요. 아무리 출처 표기를 잘 하신다고 해도 공개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요, 이용 허락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처 표기를 잘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럴 수 있지. 저작권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내가 뭔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걸 직접 활용하는 건 안 되겠지만 내가 그리는 것까지 뭐라고 하겠어? 그거 그냥 컨텐츠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저작권이 있는 물건이나 어떤 영상이나 뭐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들 혹은 음악 같은 것들은요 분명하게 그 목적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똑같이 그린다거나 어떤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용 허락 받지 않으면. 그렇게 일단 인지를 하고 넘어가 보실게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는 수익 창출할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고 근데 나는 너무 어려운 분들이나 혹은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굉장히 선한 의도로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얼핏 들었을 때 뭐 그 이용 허락 받지 않아도 된다던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작권법이요 뭐 공정 이용이라든지 몇 가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요건에 해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죠. 이제 요즘에 정말 인기가 많은 컨텐츠 중에 하나가 책을 읽어주는 컨텐츠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선한 의도로 내가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책을 하나하나 읽어주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싶다. 이분들이 나를 통해서 책을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책을 읽는 컨텐츠를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거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명백하게 법에 있거든요. 법에서 규정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요건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렇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러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수익 창출의 의도가 없더라도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그럼 여기부터는 이제 케이스를 조금 볼 건데요. 이런 게 있죠.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시잖아요. 국내 여행도 좀 가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뭐 해외여행은 당연히 아예 폐쇄됐으니까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사실 지금 휴가 기간인데 뭐 저도 휴가를 못 가고 있긴 하지만 해외 가고 싶은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예전에 갔다 왔던 그런 내 사진 같은 것들 내가 찍은 영상을 이제 많이 모아가지고 랜선 여행을 기획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내가 다녀는 왔는데 혹은 다녀오진 않았지만 잘 알고 있는 곳인데 사진이 없어요. 혹은 영상이 없어서 이것을 촬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상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막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나온 영상과 사진이 있는 거죠. 이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허락받지 않고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아까 보셨죠? 영상하고 사진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용 허락을 받으셔야 되고요. 여기에는 그 찍은 사진을 찍은 분이요, 뭐 전문가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처럼 일반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가 찍은 사진일지라도 이 사진은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된 사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요즘에 안무 커버 영상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안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보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안무가분께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정말로 구독자는 많은데 수익이 생각처럼 많이 나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저작물 막 얘기하면서 무용이라든지 어떤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안무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안무도 예전에 있던 많은 동작들을 연결한 것 뿐인데 그게 무슨 창작성이 있어. 실제로 이게 재판까지 갔던 사례거든요. 이제 커버 영상을 올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 되게 다 뜯어봐. 예전부터 유행했던 그런 동작들을 그냥 연결했을 뿐인데 무슨 창작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저작물이 아니에요 라고 주장했던 케이스였는데요. 법원에서는 안무도 저작물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동작들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음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그룹, 걸그룹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안무를 이제 실제로 이렇게 추시는 분들에 관한 그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안무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럼 이 안무에도 창작성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죠.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폰트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 진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서체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요, 서체 파일도 프로그램 저작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폰트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폰트는 그 글자체 자체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예술성이 있거나 혹은 뭔가 독립적인 가치를 가져야만 보호될 뿐이고 글자체 그 자체에 대해서 독립적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한 판례도 있어요. 약간 경우가 나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튜버의 관점에서 볼 때요, 저 글씨가 아니 서체 파일에 의한 건지 폰트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구분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이 문제는 실제로 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제 논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을 하실 때 뭔가 예쁜 서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하지 마시고요. 정식으로 구입한 서체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야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굉장히 많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케이팝 그 노래 커버하는 영상이잖아요. 네, 이것도 저도 약간 이런 거 되게 노래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저작권 때문에 약간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 내가 커버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배경음악으로 넣고 싶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노래니까. 근데 음악은요 정말 까다로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작권자가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작사하고요, 작곡하고 편곡을 하잖아요. 이분들 당연히 저작권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제 이걸 실제로 부르신 가수분이라든지 당연히 세션분들, 연주자분들이 녹음을 하실 거잖아요. 이 녹음하신 이분들, 연주하신 분들을 또 간혹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음반으로 녹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예기획사라든지 음반 제작사에서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죠, 허락받을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가 커버 영상을 그냥 올렸더라고 했을 때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차마 다 허락을 받지 못하지만 이 곡이 너무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좀 줄이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는 연주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내가 연주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 곡을 꼭 영상으로 뭔가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가 실제로 연주하는 곡이니까 가수분이라든지 연주자분들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뭐 음반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예기획사나 뭐 음반 제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작사가분이라든지 작곡가분이라든지 편곡하신 분들의 그런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우리가 저작권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는 강연인데요. TV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제 그 외적으로도 강연을 많이 녹화를 하셔가지고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강연을 좋아하냐면 뭔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좀 알아가고 배워가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저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법학 같은 경우는요, 법률은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쉽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혹은 문제를 일으켜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간단한 법률을 모르면 굉장히 큰 난관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런 강의 영상들 있죠. 이런 강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이 강의를 하시는 강연자분들에 대한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분이 강의하신다는 걸 듣고 너무 신난 거예요. 자기 집 근처 어딘가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신대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제가 선생님 강의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은 방영되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저만 볼게요. 이러면서 혹시 제가 녹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 흔쾌히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에 이제 녹화를 해서 집에 갔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근데 1시간짜리 다 올리긴 좀 그렇고 한 10분 정도 요약해서 올리는 거 선생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요약해서 올렸어요. 이거 어때요? 내가 허락도 이미 받았잖아요. 될까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왜냐면 법에는 동일성 유지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요약을 한다거나 혹은 뭐 어떤 그 기존에 있는 창작물을 마음대로 변형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TV 방송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TV 방송국에서 뭔가 강연에 관해서 편성을 하는 것까지는 자유예요. 근데 그 강의하시는 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내용으로 몇 분짜리로 강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것까지, 그리고 녹화를 했어요. 그럼 이미 편성권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작권 관련된 보호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강연자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변형이 가능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면 색깔이 너무 나쁜 거죠. 배경 색깔이나 화면이 질이 나빠가지고 그걸 조금 커버한다거나, 아니면 음악이 좀 별로예요. 그래서 음악을 약간 바꾼다거나, 요 정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만 가능하지, 뭐 영상을 다 잘라가지고 편집하거나 하는 건 안 돼요. 왜냐면 편집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달라지게 느껴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북튜버 분들이 또 이제 궁금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나는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책 내용을 내가 읽고 나서 내 돈으로 주고 내 돈으로 사서 읽고 이것을 업로드하면 책 홍보도 되고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왜 나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 전제가 있죠. 무조건 이용 허락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약물 같은 경우도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 사용을 못하게만 되나요? 나는 그럼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까요? 뭐 이런 의문이 지금쯤 생기실 것 같아요. 근데 저작권을 잘 보면, 첫 번째는 무조건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을 경과한 저작물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법엔 뭐라고 돼 있냐면, 저작권자가 생존해 있거나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영상을 원칙적으로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영상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래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저작권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지막에 사망하신 분 그 날짜를 기준으로 70년이에요. 또 한 가지, 저작권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아우 나는 못하겠어, 다른 거 다 됐고 나는 그냥 예전에 아주 고전적인 책들, 굉장히 몇백 년 된 책들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책들만 요약해가지고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외국 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번역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번역하신 분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분이 살아계시거나 혹은 사망하신 지 70년이 안 되셨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작권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우리가 사실은 면밀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복잡해, 나는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용 허락을 받을 것, 그리고 보호 기간이 경과되었는지를 볼 것,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서 영상을 잘 만드시면 좋겠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정말 추리소설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타지라든지 뭔가 이제 책이라든지 가끔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도 있잖아요. 영화도 있고요. 그럴 때 그 부분에 굉장히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결론이 이렇게 범죄자처럼 흘러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 책이나 드라마에서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자니 저작권이 너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못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아쉬운 마음은 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작권을 위반해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저작권이 이제 있긴 하지만 이용 허락을 충분히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용 허락이 그래서 무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지 않고도 그런 콘텐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창작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훌륭한 콘텐츠를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복잡해서 못하겠다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콘텐츠들을 한번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